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시환TV 엄현석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6월 1일자로 끝났습니다. 올해는 특히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첫 해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고요. 아직 첫 해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미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 명확하게 결론 안 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신고는 잘 하셨길 바라고요.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어서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자격을 유지하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 과세가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어떤 기준으로 이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런 소득의 합계 금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이하이고,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란 게 기준시가에다가 곱하기 60%를 한 게 바로 재산세 과세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파트다. 아파트 기준시가가 9억에서 15억 이내이면서 소득의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즉 기준시가가 15억을 초과하는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봐야 될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보들을 찾다 보니까 얘기하시는 분들마다 좀 달라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3번 해봤는데 3번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용어가 좀 혼동돼서 그 통화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상담사 메모 전달 받고 전화드렸는데요. 예. 지금 임대주택 등록, 미등록에 대한, 홈페이지에서, 네. 피부양자 상실 요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이 부분을 문의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홈페이지 상에는 이 내용이 지금 따로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신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찾아봐야 돼요? 뭐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행규칙 변경 예정에 있거든요. 개정 예정에. 혹시 언제쯤 변경될까요? 이게 12월 1일부터 이제 실제 이제 피부양자였던 분들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때 기준으로 해서 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데 전화를 몇 번 드렸었는데 네네네. 상담사 분께서 좀 서로 다른 얘기도 좀 해주셔가지고. 아, 그러시죠. 예. 왜냐면 아직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번에 처음 이제 5월 달에 신고하고 11월에 자료가 넘어오는 거라서 지금 이제 저희 쪽에 공지된 내용 외에 추가 부분은 사실 세부적으로 지금 이제 확정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 내용 위에 추가적인 부분은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등록, 네. 미등록 이 기준이 네.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이게 소득 금액이에요? 수입 금액이에요? 이게 총 소득 금액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등록 시에 주택 임대소득 연 1,000만 원은 세무서에서 기본 공제를 60%로 해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소득 공제 금액을 400만 원을 기본으로 빼서 과세 금액이 0원이 되시는 금액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미등록 시에 연 400만 원은 기본 공제율이 50%고 여기에 소득 공제 금액 200만 원을 빼면 과세 금액이 0원인 경우. 그러면은 결국에는 1원이라도 나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 빼면은 과세 표준이 0원이 되는 기준 그 금액인 거네요.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 맞겠네. 수익 금액이.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빼고 기본 공제 빼면은 과세 표준인데 과세 표준이 0원이 아닌 분들은 다 탈락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시는 거죠. 과세 표준이 1원이라도
나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아직 시행규칙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좀 변동될 여지는 좀 있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택임대 사업자는요 이렇게 그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구청도 등록했고 세무서에도 등록한 이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수익금액은 매출입니다.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헷갈리니까. 1년간 수익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월세 기준으로 83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등록 임대주택인 경우에는요. 수익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월세 기준으로 3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은요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바로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은 분리과세, 연간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중에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신 분들 소득금액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분리과세 시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수익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등록임대주택은 60%까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데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이 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임대 수입이 연간 2천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 그리고 주택재산세 과세 표준이 6억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치면 10억 정도 되는 주택을 가정하고 이분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일 경우에는요 종합소득 금액은 2천만 원에서 아까 60%로 뺀다 그랬죠. 필요경비로 60% 인정해줘서 소득 금액은 800만 원이고요. 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종소세는요 800만 원에서 기본공제 400만 원을 빼주고 그러면 400만 원이 과세 표준이고요. 여기서 곱하기 15.4% 해주면 1년에 내야 될 세금이 감면이 없다 치고 61만 6천 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요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라는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나의 소득금액과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도 입력해 주시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계산이 돼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해 봤더니 월 27만 260원이 나오고요. 연간으로 치면 324만 3,120원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만 보면은 실효세율, 이 실효세율이라 함은 내가 벌어들였던 임대 수입분에 납부한 세금 그 비율인데 실효세율은 3.08%밖에 안 되는데 이 건강보험료가 사실 세금이랑 거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까지 합쳤을 때 실효세율은 무려 19.29%입니다. 2천만 원 임대 수입이 있는데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까지 합치면 그 비율이 19.29%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등록 임대주택일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 원에서 50%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1,000만 원이 종합소득금액이고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면 1,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00만 원을 빼주고 거기에 15.4% 해서 세금이 123만 2천 원이 나옵니다. 건강보험료는 아까 그 웹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월 28만 9,9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치면은 347만 8,800원이 건강보험료로 부과가 됩니다. 그 종소세는 6.16%지만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계산해 보면 무려 23.55%입니다. 굉장히 많죠. 제가 아까 들려드렸던 통화 내용에도 나왔지만 시행규칙이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약간 또 변동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때 또 변동되면 그때 변동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은퇴하신 분들, 다른 소득이 없고 오로지 주택임대 사업만 있는 분들은 연간 내야 될 건강보험료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다음 시간에는 공동명의로 이 주택임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명의를 분산시키는 게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많이 공동명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잘못하다가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에.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공동명의일 경우 건강보험료 폭탄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